뭐 반지성, 무지성, 몰상식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하지요. 대통령으로서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5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개헌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이런 부정선거론에 의한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실제적으로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사면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지적에 대한 부분이지 대통령에 당선된 자에 대한 그 전의 죄까지 덮어주는 무제한 피해복권 조항이 아닙니다. 작지만 강하고 효율성 있는 행정부를 구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행정부 중에 비효율을 야기하는 기관이 있다면 폐지 통합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연금제도 개편해야 됩니다. 기여한 만큼 받고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상속세뿐만 아니라 누더기 같은 세제를 모두 합리적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과 개인에게 활력이 돕니다. 수학이나 영어 같은 기초교육 항목은 모든 학생이 일정 수준 이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책임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이 가장 앞선 공약을 내겠습니다. 결과에 승복하고 대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정당 정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개혁신당은 하나가 되어서 조기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AI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딥시크 쇼크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AI에 있어가지고는 호들갑을 떨지 않고 실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AI에 있어서 연구 목적으로나 아니면 상용화를 위해서 데이터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법률도 필요합니다. 제가 국회 과방위에서도 한번 언급한 바 있는데요. 데이터에 대한 공정 이용 단가를 책정하고 그것이 연구나 아니면 사업화에 있어서 하나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구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는 대한민국에도 없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IT에서 어떤 연구를 할 때 실리콘밸리에서 할 수 있는 연구와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에서도 어떤 규제가 없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를 위해서 규제 기준 국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AI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디지털 워터마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법 촬영물 차단 또는 AI 합성 음란물 차단 이런 것과 같은 기술적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AI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계속 GPU를 몇만 장 사면 된다느니 아니면은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면 된다느니 이런 굉장히 피상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백가쟁명식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인재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AI 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학, 과학, 이공계 교육부터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수학, 과학 교육에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AI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업과 새로운 연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도지라고 하는 정부 효율부를 이제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예산 낭비를 줄이고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시도가 꼭 미국과 같은 방식은 아니겠지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9부, 3처, 20청이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18부, 5처, 18청이 있었는데 오히려 부의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제가 언급한 바 있지만 이제 그 역할과 효율성에 대해 가지고 재검토해야 될 시점입니다.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가족정책 내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고요. 통일부 역시 외교부와 업무가 중복되는 비효율이 존재하고 오히려 이런 비효율 때문에 통일정책에서 외교부의 어떤 사자 외교나 통일부의 통일정책이 따로 노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 간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의료 대란에서 보여졌듯이 보건과 복지 기능이 광범위하게 결합돼 있어가지고 정책 운영이 비효율적이고요. 보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환경부, 복지는 경제부처와 연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방위원인데요. 과기정통부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하나의 부처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실제
방송이 들어있는 정보통신 이런 부분이 훨씬 많이 다뤄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다루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게 되어 있는데요. 과학기술은 사실상 대한민국 미디어 먹거리를 다루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도록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고요. 부처 명칭도 이렇게 막 길게 할 것이 아니라 좀 줄여야 됩니다. 과기정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이름보다 훨씬 직관적인 짧은 부처 이름으로 업무를 나눌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외교는 대한민국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이 미국이나 아니면 우방국에 가서 아니면 다자간 외교 환경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에서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아니면 나무도박처럼 이렇게 차렷 자세로 서 있는 모습 보면서 비판을 많이 해왔는데요. 저는 제가 대학을 미국에서 다니고 그 과정 속에서 외국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화를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꽤 저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잘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는 뭐 남이 먼저 얘기하지 않는 한 제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잘 강조 안 하고 이게 자랑한다 소리 들까 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미국 정가에서 하버드 출신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다르게 보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도 대한민국의 외교를 위해서는 제가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시절부터 맺었던 그런 인맥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 꼭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외교를 일찍 경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야 이제 외교에 눈을 뜨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서 실제 외교 활동하기보다는 바이든 날리면 논란 같은 것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외교부 관료들이 만들어놓은 틀 내에서 결국에는 옛날 가닥대로 계속 한미동맹이나 이런 틀을 풀어가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한미동맹도 어느 정도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자국 중심의 외교를 펼쳐가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과거 사대주의와도 비슷했던 우리의 외교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고려 시대에 서희가 했던 그런 자주성 있는 하지만 할만하면서도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외교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결국 미국을 잘 알고 그들과 대화를 풀어가는 방식을 아는 저 이준석이 트럼프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경제나 이런 측면에서 저는 IT나 이런 최첨단 기술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공계 출신으로서 그리고 IT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제가 그런 외교와 통상의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대가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외교도 과거의 모델보다는 선진국화된 모델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고 저는 전략적인 마인드로 외교에 임할 수 있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개혁신당 당원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우리가 개혁신당을 만들고 대한민국 정치의 혁신과 세대교체를 주창했던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물리친 망상과 계엄의 끝이 또 다른 망상과 부패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열리는 조기 대선에 또 다른 기득권 세력이 대통령 자리를 방패로 삼으려는 시도를 어떻게든 저지해야 하는 역사적인 숙제가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정답은 이겨본 사람입니다.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예로 보수의 이름을 내걸고 전국 단위 선거를 연거푸 승리로 이끌어본 경험을 가진 사람은 저 이준석밖에 없습니다. 3자 대결 선거 구도를 최초 지지율 20%에서 최종 득표율 42.41%로 승리로 이끈 동탄의 기적을 만든 이준석입니다. 젊다는 것을 특권으로 삼으며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감과 능력, 경험과 결과로서 증명해 보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개혁신당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승리의 길로 이끌겠습니다.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이끌겠습니다. 압도적 새로움으로 정면 돌파, 정면 승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